안녕하세요. 닥터 소아갱TV 최명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위궤양에 대해서 논의해 볼까 합니다. 위궤양은 내시경을 받게 되면 흔히 듣게 되는 병명이고 친숙한 질병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위궤양은 흔한 반면에 궤양에서 출혈이 생기면 응급실에 오게 되고 경우에 따른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기도 하죠. 오늘은 위궤양에 대해서 박재명 교수와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명 교수님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위를 전공하고 계시고 특히 내시경의 검사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 내시경 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교수님이십니다. 자, 궤양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궤양은 이제 어떤 것을 궤양이라고 합니까? 궤양은 위장관에 상처가 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상처라 그러면은 사람들 전부 다 작은 상처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큰 상처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깊이를 중요시 여기고 깊이가 깊은 쪽의 상처를 궤양이라고 부릅니다. 궤양도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이제 암형궤양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악성궤양과 양성궤양 이렇게도 나눈 거죠. 저희 환자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결과지를 봤더니 양성궤양이다. 이거 혹시 암 아니겠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궤양은 크게 두 개로 분류하는데요. 이 양성궤양은 암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이 반에서 악성궤양이라고 하면 그건 암이란 뜻입니다. 모양은 궤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주된 궤양의 증상은 속이 쓰리고 아픈 건데 우리가 속이 쓰리면 내시경을 반드시 해야 합니까? 속이 쓰리다고 내시경을 할 필요는 꼭은 없습니다. 속 쓰리는 원인은 사실 궤양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원인으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훨씬 많습니다. 대신에 내시경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분들은 대개 검사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2년 넘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속쓰림 이외에 구토라든지 출혈 등이 다른 합병증이 동반했을 때는 내시경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시경과 함께 위장 조영술이라는 검사도 있는데요. 두 가지 검사에 어떤 것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일단 느끼시기에 내시경 그러면 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힘드신다는 그런 생각은 있으실 겁니다. 이 반면에 조영술은 편하실 거고요. 하지만 모든 검사는 정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정확도라는 건 당연히 눈으로 직접 보는 내시경이 월등하게 좋고요.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는 결국 조직 검사의 가능성 때문에 내시경이 훨씬 좋은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검사도 할 수 있으니까 좋죠. 네, 좋은 지적이 주셨습니다. 발음조영술을 받더라도 또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또 내시경 하라고 하니까 무리가 없으시다면 내시경 검사를 선택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궤양은 그러면 왜 생깁니까?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50%가 가지고 있는 헬리코박터 감염을 제일 먼저 의심을 하고요. 또한 최근에 노령화가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약제 복용이 두 번째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담배를 피우신다든지 음주를 좀 심하게 하신 분들도 역시 위궤양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세균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데 실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세균은 요즘에 많이 치료해서 이제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궤양이 계속 줄여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헬리코박터만이 우리 위궤양의 원인은 아니고 헬리코박터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원인이 들어올 때 더 심하게 생기고 기타 다른 원인으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약제 복용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먹는 것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스피린이라든지 또 진통소염제 같은 걸 많이 먹기 때문에 궤양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마도 혈압이 있는 분들은 아스피린에 대한 경험은 한 번씩들은 다 있으실 거 생각하고요. 그런 용량에 따라 관계없이도 아스피린 드신 순간부터는 결국은 위궤양을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이 쓰리다 그러면 궤양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속이 쓰리다는 증상에는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마도 위산 역류에 의한 역류성 식도염이 제일 흔할 것이고요. 그 밖에도 병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상복부가 통증을 느끼는 소화불량증 역시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반대로 그럼 궤양이 있으면 반드시 증상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가 않은 게 문헌을 조사해 봤더니 궤양이 있는 환자들마저도 70%는 증상이 없고요. 약 30% 미만만이 증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증상만 판단해가지고 궤양을 예방하겠다든가 또 치료하겠다는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겠네요. 결국은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의한 소화성 궤양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약제를 많이 먹고 나이가 많은 고령 환자가 많아지면서 그런 약제한 궤양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궤양의 유병률은 별로 감소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궤양은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일단 생기는 원인을 제일 먼저 분석을 합니다. 위산이 왕창 나올 경우에도 궤양이 생기고요. 여러 가지 약제와 같은 것에 의한 것처럼 위벽이 얇아지고 또 약해지고 보고가 없는 경우에도 생기기 때문에 결국 약의 치료는 위산 분비 억제제가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점막 보호제를 보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벽 보호제라 그러면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흔히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빨아먹는
성분 약으로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라미나제 같은 약제들 또는 혈류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그 약제들, 상품명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치료들은 이제 기존 치료 3분비 억제제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추가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교수님. 자, 궤양은 이게 악성이 항상 의심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궤양을 치료한 다음에 대개 치료를 하고 확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궤양이 있는 환자는 무조건 다 8주간 치료하고 내시경 검사를 확인해서 다 나았는지 확인해야 됩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하지만 교과서적으로는 유익궤양일 경우에는 악성, 즉 암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다면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8내지 12주라고 교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긴 우리는 내시경 검사를 많이 해서 첫 번째 내시경에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 구별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검사에서 양성궤양이라고 생각해야 되면 8주에 확인을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외국에 컨퍼런스 가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8주 후에 검사를 하다니까 모든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추적 검사를 사실 안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내시경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의사들과 또 내시경을 많이 못하는 또 약이 너무 내시경 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의사는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8주면 되게 이제 낫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원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세균이니까 이제 균 치료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원인이다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특별한 다른 치료 없이 헬리코박터 제균만으로도 위궤양은 완치가 됩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즉 합병증이 동반된 위궤양이다. 그러면 헬리코박터 치료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때는 추가적 아까 말씀드린 유산범비 억제제를 같이 장기간 복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세균이 우연히 발견됐다. 그럼 이 사람은 궤양이 생길 확률이 높은 건가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헬리코박터가 있다. 그 녀석은 절대로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동네를 황폐하기 전에까지. 따라서 궤양의 확률은 평생 높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궤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통소염제라든지 아스피린 먹는 사람들은 미리 치료해버리는 게 좋겠군요. 문헌보고도 그렇고 교수님 논문 쓰신 것도 그렇지만은 약 4배에서 7배까지도 헬리코박터 감염 있는 환자들은 아스피린 먹게 되면은 위궤양 출혈의 위험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궤양이 생겨서 쓰리고 아픈 거는 사실 의사들이 많은 걱정을 안 하지만 이제 궤양이 생기면서 안에 있는 혈관을 건드려서 피가 나서 피를 토하신다든가 또는 대변으로 새까만 변을 보신다거나 쇼크 상태로 쓰러져가지고 응급실로 오게 되는 경우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잖아요. 이런 출혈은 얼마나 발생합니까? 문헌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10%는 무조건 약 드시는 환자들이 생긴다라고 저희들 알고 있고요. 높은 보고는 약 50%까지도 보관 연구까지도 있습니다. 1년 추적 검사 또 10년 추적 검사하면 뭐 반 이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교수님 맞습니다. 약제를 장기 복용해야 되는 경우는 출혈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출혈을 생기지 않도록 궤양을 예방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출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교과서에 보면 5%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20명에 1명이나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중요한 무서운 병이었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데 우리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믿기 어렵게 하시겠지만 진짜입니다. 응급실에 오시는 위장관 출혈 환자 중에 20명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 원인을 보게 되면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의료기술이 좋은데 왜 출혈로 죽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배경에는 가지고 있는 병들이 심하기 때문에 출혈로 인해서 그 병마저 나빠져서 돌아가신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스피린을 먹어야지 심혈관 예방이 되고 심혈관 치료받은 것들이 유지가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위장관 출혈이 있게 되면 그 약을 끊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나빠지기 때문에 또 그걸로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20명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십니다. 내시경으로 치료를 해서 다 지혈을 잘 시켜서 환자를 회복시켜 놔도 기존 질환이 나쁘거나 또는 너무 고령이시고 같이 갖고 있는 병들이 많으신 분들은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은 그런 얘기를 말씀하신 거죠. 참 네. 출혈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출혈을 치료하면서 수명에 1명이 돌아가실 만큼 사망률이 높은데 이거를 그러면 그때 나서 서두르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병증이 출혈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궤양이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궤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헬리코박터에 의한 위궤양이다 그러면 예방은 아주 간단합니다. 헬리코박터를 제균하고 죽이면 됩니다. 만약에 약제에 의한 위궤양이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약을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약을 드시면서 위산범비 억제제 또는 위벽 보호제를 같이 드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3분비 억제제를 약을 먹는 동안에 계속 먹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논의한 적 있지만 이런 3분비 억제제를 장기간 먹으면 위산에 의해서 생기는 좋은 일들, 그래서 음식에
섞여 있는 잡균으로 소독한다든가 네. 또 칼슘이나 철분을 흡수를 갖다 도와준다든가 유산이 없어지면 그런 일을 못 해줘서 뼈가 약해진다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과연 그러면 약을 먹는 동안에 계속 PPI 그런 약제를 산분비제를 평생 같이 먹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풀긴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헬리코박터를 가지고 계신 약물 장기 복용자라면은 헬리코박터 제균만으로도 꽤 많이 위험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연구 보고도 있고요. 하지만 헬리코박터가 없는 상태에서 또 위궤양이 약제 때문에 생긴다. 그러면 유산분비 억제제들을 드실 수밖에 없는데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오진 않아서 저로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고서 가중치에 따라서 약제를 계속 드시다든지 또는 약제를 줄여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내시경 추적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근데 다양한 점은 이제 보통 사용하는 교양 용량보다 반 정도의 예방 용량으로 먹기 때문에 유산분비는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있고 또 적은 용량으로 계속 복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합병증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랫동안 먹어야 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처럼 장기 복용함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이미 합병증이 있다든가 합병증이 더 심해지면 나빠질 환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제 다른 약제를 추가한다든가 또는 간헐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먹게 한다든가 또 내시경을 좀 더 자주 검사를 하다든가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겠죠. 자, 어쨌든 저희가 걱정하는 것만큼 출혈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환자분께서는 흔히 궤양 그러면 궤양약을 그냥 약국에서 사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보고에서는 진통소염제를 계속 먹으면서 약한 위장약을 먹었더니 오히려 출혈 합병증은 더 많이 생기더라. 왜냐하면 그런 약을 먹으면서 증상이 없어져서 병원을 오지 않게 돼서 출혈 합병증 더 많이 생기는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출혈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없고요. 또 굉장히 높은 사망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약을 먹을 때는 출혈을 염두에 두고 항상 같이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끝낼까요? 저희들한테 위궤양은 굉장히 친숙합니다. 내시경 하다 보면 증상도 없이 위궤양이 발견됩니다. 양성이라 그런 거는 나쁘지 않다는 뜻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악성이다 그런 거는 이거는 치료를 수술로 하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시고 내시경으로 볼 때 궤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약을 아스피린과 같은 진통제 같은 걸 오래 먹게 된다 그러면 저희 소화기내과 의사랑 상의를 하시면서 장기적 계획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